안녕하세요. 네, 막 소개를 받은 이재은입니다.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냐, 왜 하필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자와 남자 에게 일이라는 의미, 유의미성, 가치, 그리고 역사가 그동안 너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좀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남자한테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하고도 일할 생각이야? 애 낳고 계속 일을 한다고? 남자한테 좋은 직업은 뭐 이런 게 있지라는 퀘스천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은 항상 어떤 생애 주기적으로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결혼하고도 해야 될까? 아이를 낳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가능할까? 수많은 어떤 질문들에 흔들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저희 세대가 일이 졸업과 동시에 당연시되는 1세대였다고 해요. 그동안은 선택이었는데 저희 세대부터 일이라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인식하는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일이라는 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이 고민이,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가풍을 좀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좀 살았거든요, 몇 개월. 그때 이제 출퇴근을 시어머니가 좀 시켜주셨어요. 거리가 멀어서. 근데 어느 날 한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한 7시쯤 되면 한겨울 좀 깜깜하잖아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언손을 호호 불면서 이제 자신들이 출퇴근하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여자가 일을 해야 되니? 라고 이 퀘스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자가 일을 하는 게 되게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구나. 남자는 이런 모습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때로는 불쌍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희 시어머니의 어떤 반응이 영 틀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한 게 100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 전에 일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그러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여자들에게 일이라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저렇게 추운 겨울날 손을 호호 불면서 일터로 나가는 여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들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인데요. 이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네, 확실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들의 표정을 한번 저희가 같이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개념과 실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여성들의 일은 어떤 간극이 있을까? 그걸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MC님께서 본인에게 일이란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여성들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여성들의 눈빛이나 표정, 이런 아우라들 한번 느껴보시면 만족스럽고 당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피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은 아이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 일터에서 그만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일이 없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체 일부분을 파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에게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나 자신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저희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쌍한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요,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듬직한 남편이 있었다면, 아늑한 가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일을 하게 됐을까?
혹은 이런 표정, 이렇게 슬픈 표정, 뭔가 허황된 느낌을 풍기게 됐을까라는 퀘스천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일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시집을 제대로 못 간 거야. 성공적인 결혼을 했으면 왜 일을 했겠어? 혹은 여유가 없을 거야. 아이들은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애정이 분명히 결핍이 되어 있을 거야. 생계형 인생이겠지. 이런 식의 시선이 여전히도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출근을 하러 가는 어느 날 일하는 여자들은 참 불쌍하구나라고 하는 저희 시어머니의 시선, 관점이 남아있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일부 여성들이 나에게 맞는 어떤 일을 찾지 못할 때 혹은 일이 힘들어질 때 일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낄 때 다른 타협들을 하게 되죠. 네, 참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아늑한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성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은 참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에 의한 이어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훌륭한 멋진 남편을 만나서 언제까지라도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됐던 가정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가정이 늘 평화롭게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의 배우자가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재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 캐릭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백설공주. 어렸을 때 책을 다들 많이 읽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저희 딸의 장래 희망이에요. 공주. 네, 공주가 되기 위해서 밥도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백설공주는 공주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특별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양육이 되어졌을 겁니다. 넌 공주니까. 그렇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설공주 역시 뜻밖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죠. 이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새어머니는 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그것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 거울은 누가 제일 예쁘다고 말을 해주죠? 네,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설공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새어머니는 백설공주를 없애버려라. 네, 그런 어떤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곱게 행복하게 자라던 백설공주가 졸지에 내쫓기게 됩니다. 이제 백설공주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난장이네 집에 가게 되죠. 네, 숲속을 방황하다가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 집에 와라,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백설공주는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들보다도 작고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덜 있는 친구들과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백설공주가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남의 집에 어떻게 보면 인연도 하나도 없는, 그쵸? 처음 보는 난쟁이와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백설공주가 했던 것은 맨날 춤을 추고 노래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 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장이 시선으로 즐거운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여성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다가 저는 여기서 좀 백설공주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힘을 키웠다면 여기서도 조금 더 떳떳하게 내 생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옷을 만들어서 해준다든가 그러면 정당하게 어떤 노동의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도 참 또 뜻밖의 왕자님이 나타나죠. 네. 옛날의 이야기들은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왕자님이요, 백설공주를 발견을 하고 목에 걸린 가시도 빼주게 됐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는 백설공주가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둘이 행복했을까?
공주라서 좋아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딱 봤는데 첫눈에 아름다워서 아마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여자를 막 좋아하고 또 금방 결혼도 할 남자, 그 정도의 끼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저는 또 금방 실증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살다 보니까 백설공주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도 없고 감기도 잘 걸리고 네, 이러다 보면 백설공주랑 예측하지 못한 또 이별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백설공주의 채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 소맥 먹나요? 네, 그 좌절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슬픔을 술로 달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맞아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때 백설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겠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그래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에게 일이란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면 여자에게 일이란 우산이다. 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날 날씨가 쨍쨍하다가 정말 소나기가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 7년 차에 접어들어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그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여자는 누구누구의 엄마인가? 나라는 여자는 누구누구의 남편 혹은 며느리인가?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어떤 거지? 그 단어에 따라서, 그 호칭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 색깔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저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 좀 많이 아플 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정서가 불안하게 느껴졌을 때 나는 어떤 여자로 존재해야 되는 걸까? 그런 혼란들이 막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나의 색깔을 찾아주고 나라는 여자로 가장 보존하게 해주는 것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산으로 좀 비유를 했고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비유를 제가 들었으니까 저는 여자에게 일이란 우산이다 했으니까요. 저희 MC님들의 또 재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에게 일이란 뭘까요? 여자에게 일이란 네. 거울. 나 스스로를 좀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닐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청미 씨는요? 여자에게 일이란 연금 저축? 네. 이제 좀 커리어가 쌓이면 이제 뭐 복리처럼 늘어나듯이 예, 나중에 되면 다시 또 저에게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의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신데렐라 해갖고. 네. 그럴 감량은 안 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여자에게 일이란, 글쎄요, 저는 남성에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여성시에도 늘 항상 일이란 건 당연시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좀 다른 시선이 있는 게 다 여성분이시지 않습니까? 뭐,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난 누구의 엄마인가? 난 누구의 뭐 아내인가? 누구의 뭐 며느리인가?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난 누구의 아빠인가? 난 누구의 남편인가? 난 누구의 사위인가? 뭐, 사실 같은 느낌의 같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시선이 조금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뭐 날라오는 거 아니죠, 저한테? 네. 기훈 씨에게 여자의 일이 아니라 기훈 씨에게 있어 일이란. 저에게 일이라는 뭐 인간의 본능이겠지만 책임? 분명히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대답한 것보단 다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시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을 잠깐 지금 접었지만 다시 좀 일을 하고 싶어. 그래, 나에게도 나의 색깔을 찾는데 중요한 어떤 도구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일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 일정한 어떤 사전 점검 그리고 단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어떤 고생 이런 거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준비하시는 분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시작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몇 가지의 어떤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능 토대의 일을 찾는 게 특히 여성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최초의 구직자라면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에 곡선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있고요. 아직까지도 참 이것은 저희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난제인데 돌봄 노동, 가족을 돌보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의 메인은 그러니까 주로 대상은 엄마,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절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여성에게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가정, 화목, 사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죠. 어쨌든 본인이 원할 때 다시 언제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토대로 일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안 잘하고 싶어도 이게 타고났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 일을 해도 이 재능이 있으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재능 토대의 일이 아니면은 따라잡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성들보다 이 요소는 여자에게 더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선호하는 일터 환경 파악하기. 네. 일터 환경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나한테는 중요한가 필요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일 자체 하루에 몇 시간이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돌보는 게 그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지.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큰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은 건지 자신이 원하는 일터의 환경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여성은 풀타임이 더 어울릴 수가 있고요. 성취감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면 그런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겠고, 아니야, 난 조화가 가장 중요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들,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은 파트타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고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일터로 뛰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다시 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다면 왜 갈등하는지 그 문제점을, 방해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건강상의 문제인지 양육을 해줄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인지, 혹은 아직 내 마음 자체가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지, 분명히 이를 지금 주저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해결한 다음에 일터로 뛰어드셔야지 쭉 리듬을 이어가면서 정말 내 일, 내 색깔의 일을 지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경우에는 결국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엄마로 남고 싶은가. 좋은 엄마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분은 현모양처 같은 나의 약간의 희생으로 우리 아이가 잘 큰다면, 잘 성공해 준다면 그것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엄마는, 최근에 많은 여성들은 교육 코치가 되는 걸 또 목표로 하고 있죠. 아이의 교육을 잘할 수 있게끔 정보도 모으고 뒷바라지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저는 그런데 좋은 엄마에 대한 정의를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능을 빨리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에 나가보니까 참 행복감을 느끼고 충만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잘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일을 하고 싶어질 때, 진로에 방황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조력자로, 멘토로서 코치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가 저도 중간에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세상이 사는 게 힘들까라고 생각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어떤 엄마로 남고 싶냐면 우리 아이에게 참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멘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이 사전에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4가지의 팁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됐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작은 일. 내가 조금 더 나다울 수 있는 것, 내가 내 일상을 조금 더 반짝거리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지금 보이는 별들처럼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한 번쯤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오늘 여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래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네.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진짜 그만둘까 고민이 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정민 씨도 막 적고 이러시던데. 예, 저는 이제 저에게 곧 닥칠 일이기도 하고, 오늘 그 4가지 팁 중에서 전 뭐 재능 토대 일을 하라, 뭐 그리고 환경 저는 잘 파악하고 눈치 잘 보고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 방해 요소 같은 경우는요. 네. 저 이제 친구들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그렇거든요.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자식 생각을 하더라고요. 걔가 유치원에서 지금 잘 놀고 있나? 그리고 유치원 요즘 뒤숭숭하던데 지금 한번 암행 사찰 한번 가봐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데 이 말 정말 공감하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여성분들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인데 남성으로서 뭐야 같지 않나요? 네, 아니 가짜 그런 거 아니고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왜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렇죠 여성 가장으로서 그렇죠 그분이든 뭐 내가 더 좋은 일 어떤 환경 더 좋은 뭐 방해 요소 이런 거를 해결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 했겠지만 그렇죠 상황이 그런지라 정말 삶 자체였기 그렇죠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남성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 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백설공주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여자였구나. 저도 아까 빵 터졌어요. 소맥을 즐겨 먹는 여자였구나. 그렇죠. 사실 저는 남이 주는 사과는 먹지 마라. 뭐 이 정도의 교훈을 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백설공주를 볼 수 있었죠.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재훈 멘토 끝으로 우리 주말엘라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의 선택이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까지 선택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은 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생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있고 커리어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소명의 색깔도 있습니다. 일을 선택하실 때 나에게 지금 일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요즘 뭐지 새롭게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어하는 주말엘라 분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지 그렇죠.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렇죠. 됐던 것 그냥 같습니다. 막연히 누구나 다 일을 하니까 네. 막연하게 그냥 하는 일보다는 맞아요. 뭔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네.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은 어떤지 요목조목 따져서 제 2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오늘 강의를 싶어요. 듣고 나니까 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재현 멘토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